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 당신은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가?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도 아니고 넌센스도 아니다. 삶에서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 정리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헬스장에 가거나 운동 시간을 따로 빼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고를 페인트 칠하거나 잔디를 깎거나 집 안팎에서 어린아이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 활동도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정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이 필요하다. 당신은 너저분한 책상을 문제라고 느끼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이 집중을 유지하려면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잡동사니가 널려 있으면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 UCLA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너저분한 환경에서 생활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한다. 잡동사니 더미, 너저분한 상태와 같은 혼란은 뇌가 처리해야 하는 자극을 만들어낸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나는 내 책상 위에 모든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웠다. 오직 내 컴퓨터와 노트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장의 집필을 준비하는 동안 작은 실험을 하나 해봤다. 이번 주에 2번 서류와 책을 포함한 다른 잡동사니들을 일부러 책상 위에 너저분하게 놓아두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나는 평소처럼 능률적으로 일할 수가 없었다. 내 정신이 그 잡동사니를 차단하기 위해 초과 노동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나니 짠! 금방 글을 쓸 준비가 되어 업무 태자로 돌아왔다. 어떤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그것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 메모, 물품, 알림 등을 버리거나 치워라. 그러면 잡동사니가 줄어들어서 다음 과제를 시작할 때 집중이 잘 될 것이다. 미루지 말고 뛰어들어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회피 행동이다. 일을 미루는 이유는 그 일이 따분해서일 수도 있고 실패가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당신이 완벽주의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부담이 너무 커서일 수도 있다. 불행히도 회피는 더 큰 회피를 부른다. 해야 하는 과제에서 멀어질수록 그 과제를 시작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거야말로 스트레스 수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고약한 악순환이다. 타이머를 사용한다. 시간과 힘겹게 싸우지 말고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라. 20분 동안 일에만 집중한다. 타이머 혹은 작은 디지털 시계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시계 앱을 사용해서 20분 알람을 설정한다. 그 20분 동안 당장 해야 하는 프로젝트나 과제를 처리한다. 타이머가 울리면 5분 동안 쉰다.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멈춰도 된다. 일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20분이라도 집중하는 게 낫다. 우선순위 정하기는 정말 중요하지만 산만한 사람들이 획득하기가 가장 힘든 기술 중 하나다. 위기에 처하기 전에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한지 정해놓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꽤 성공적일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매일 오후 또는 저녁에 다음날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해놓는 것이다. 만약 똑같이 시급한 과제가 2가지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중에 당신이 덜 내키는 과제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좋다. 싫어하는 과제를 먼저 처리하면 안도감을 느끼고 그 과제를 해냈다는 성취감에서 다음 과제를 수행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의 목록화. 해야 할 모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알아본 적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매일 해야 할 일 목록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록을 사용한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우유를 사는 일부터 경비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목록에 넣어라. 목록은 과제를 끝까지 해내고 생산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당신의 안전망 역할도 한다. 마치 고개사가 고개를 하다 떨어져도 안전망이 받아주는 것처럼 모든 과제를 목록에 넣으면 과제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과제를 완수할 때마다 줄을 찍찍 그어 지우는 만족감을 느껴본다. 완수한 과제를 하나씩 지우면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매일 목록을 새로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한두 가지를 완수하면 충분하다. 항상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 뇌가 잘 돌아가게 운동을 하거나 움직임을 늘린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매일 운동을 한다. 심장박동수를 높여주는 활동을 30분쯤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10분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동네를 산책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수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8시간 수면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다. 대다수 사람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조금 전까지 하고 있는 일을 잊어버렸더라도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한다. 소음을 차단하는 헤드폰을 사용한다. 환경이 허락한다면 소음 차단 헤드폰을 착용하길 권한다. 음악은 틀어도 좋고 안 틀어도 좋다. 성과 전문가이자 플로게논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인 내 친구 스티븐 코틀러의 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90분마다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 정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야 뇌가 집중과 생산성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할 수 있다. 여기서 휴식이란 진짜 쉼이 되는 시간을 말한다. 휴식 시간에는 일어서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시 명상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등 당신이 원래 하고 있었던 일과는 다른 뭔가를 해야 한다. 항상 메모를 한다. 노트를 모든 것을 붙잡아두는 안전망으로 활용하라. 필 버시에르 저자의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하이퍼 포커스라고 하죠. 어떨 때는 뭔가 집중을 진짜 미친 듯이 할 때가 있고, 근데 또 어떤 날은 뭘 해도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했으면 1시간이면 끝날 거를 하루 종일 해도 뭔가 마무리를 못 짓고 자꾸 딴짓을 하다가 막 집중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럴 때 보면 저는 메모를 안 하고 있거나 뭐 그날 할 일을 정리해서 목록 작성을 안 했거나 루틴이 있으면 어떤 날 뭐가 하나 낀 거예요. 새로운 게. 그때 뭔가 막 산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하루가 개판이 되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딱히 엄청 산만한 사람들만 이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사람이 원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소설가 임경선님, 그리고 정유정님 인터뷰나 에세이에서 본 게 생각이 나는데, 약간 작품이 들어가거나 뭔가 쓸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을 잘 안 만난대요. 왜냐면 아니 뭐 1시간 점심 먹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일, 지금 뭔가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새로운 게 생기면 흐름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약간 맥이 끊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건 살짝 다른 얘기인데, 옛날부터 막 뭐랄까요,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뭐 뭘 조절했고 뭐 그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만나가지고 뭐 먹으러 안 다니는 거, 약속을 안 잡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체를 관리하는 뭔가 목표가 있는 기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루틴을 정해놓고 이제 방해받지 않고 그걸 지켜 나가는 거죠. 참 미니멀리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 루틴을 좀 단순화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딱 정해서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막 빡시게 살림이랑 이런 걸 다 하려다 보면 일도 막 풀타임을 하고 있는데 빨래, 청소, 뭐 밥, 별의별 거 진짜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잖아요. 그런 걸 줄이려고 어떻게 보면 가구도 최소화하고 뭔가를 좀 안 사는 거죠. 관리할 걸 줄이고.
평소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셨던 분들은 물건을 많이 줄이고 삶도 좀 되게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성인 ADHD 클리닉을 운영하는 저자가 쓴 책이에요. ADHD의 대표적인 증상은 집중력 부족과 충동성이다. 그러니까 뭐, 나랑 다 비슷해 보였는데 ADHD라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 ADHD는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ADHD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던, 나 아까 책에서 읽었던 이 증상들 다 비슷한데, 나 뭐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멘탈 헬스라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다 하나씩 증상이 있어요. 그걸 다 굉장히 알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진단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약을 먹거나 뭐 관리를 하거나 최소한 남들한테 되게 대놓고 말하는, 회사에서도 하나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드물고, 이게 뭐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나왔다고 해서 우울할 일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럼 난 집중 못 하는데 뭐야, 머리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또 근데 가볍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제일 편안하게, 그러니까 나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야, 뭐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상태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단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진단 한번 받아서 오히려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정리, 노트 테이킹 이런 정도로 관리가 되고, 난 이 정도면 만족해, 뭐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메모를 함으로써 집중력이 뛰어나지만 스스로를 너무 믿고 메모하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도 잘 지켜,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캘린더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관념이 너무너무 있어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무뎌요. 그러니까 뭔가 시계를 안 보거나 달력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다행히 캘린더에 시간만 입력해 놓으면 다 알림을 주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뭐 중요하거나 이런 걸 놓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전 노션 노트를 쓰는데 옵시디언이라는 것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옵시디언도 써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좀 약간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버노트도 좋아했는데 유료 회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새로운 페이지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 옛날 거 빈 노트 막 만들어 놓은 거 수정해서 쓰다가, 아무튼 이렇게 세 개를 번갈아가며 쓰는 것 같아요. 또 배워 노트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노트 앱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방금 말한 네 가지는 다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 면이 있어서 딱히 하나만 써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은 캘린더에 적어 놓으면 사실 노트는 수기로 작성해도 돼요. 그냥 손으로 쓰는 것도 되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에 쓰는 질감 이런 것도 좋고, 그 쓸 때는 되게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느낌? 필사 같은 것도 해도 재밌고, 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는 게, 그리고 물을 잘 마시시고 1분이라도 꼭 심호흡, 물 마시는 거 뭐 물 10초 30초, 그리고 1분 심호흡 딱 1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1분 30초 정도 하루에 투자하셔서 호흡도 고르고 수분도 보충해주고 할 일을 잊지 않고 줄을 쫙쫙 그어서 충만감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